오늘 영상에서는 영국의 철학자죠. 버트런드 러셀의 글 가운데에서 정말 쬐끄만 한 토막만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기 출연해 계시네요. 그죠? 흐뭇하게 아주 저를 귀엽다란 듯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여기 버트런드 러셀 형. 그죠? 최근에 이제 다른 분의 어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분의 글을 읽다가 계속 버트런드 러셀을 언급하시길래 에이 안 되겠다. 버트런드 러셀의 글을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요 글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그 버트런드 러셀의 핵심, 정말 핵심 저작을 읽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거나 갑자기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버트런드 러셀 글을 한참 열심히 읽어야만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아니고 사회 나와서도 아니고 바로 대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죠. 그죠? 영어 공부용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영어를 좀 접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 빨간색 영한 대형 문고 시사 출판사인가요? 시사 영어인가? 아무튼 그 출판사에서 나온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 The Conquest of Happiness, 그게 필수 도서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도 그렇게 버트런드 러셀의 글에 대해서 되게 막 공감한다, 재밌다 이러기보다는 참 글이 무슨 교과서 같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겠다, 너무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글이 쫙 내려오는 느낌? 오히려 저는 좀 그 사람한테 더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Escape from Freedom, 그쵸? 에리 프롬, 좀 글이 뜨거웠어. 그래서 되게 열심히 당시에 그때는 에리 프롬의 글을 막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알았죠.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구만. 깊이가 없구만. 약간 기회주의적으로 약간 짜맞추는 그런 정도의 사상가로구만. 모르겠어요. 에리 프롬을 버린 지는 한참 됐습니다. 안 읽어요. 버트런드 러셀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도 뭐 자연과학자들이나 어떤 과학 철학자 같은 경우는 버트런드 러셀을 계속 언급을 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제가 더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읽어야겠지만, 이제 이미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버트런드 러셀의 글을 내가 얼마나 읽게 될까, 그거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좀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약간 요즘에 이런 영어가 과연 먹히는 영어일까? 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영어일까? 약간 옛날 냄새가 좀 난다. 이런 좀 제 얕은 어떤 수준에서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책은요, 1950년에 출간된, 우리 6.25 전쟁 한참 있을 때 Unpopular Essays, 인기 없는 에세이들.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딱 읽고서 되게 다 긍정하고 호응했던 게 아니라 이상한데? 이거 별로 나는 반대인데? 약간 논쟁을 약간 불러일으켰었던, 그죠? 일면적인 어떤 그 호응이 아니라 좀 찬반 양면으로 나뉘었었던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그 에세이집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별로 유명한 에세이는 아니에요. The Functions of Teachers, 선생님의 기능, 선생님들의 역할들, 이 사회에서 뭐 이제 그렇게 선생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쭉 쓰고 있는 글이었는데, 확실히 옛날 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가장 뭐랄까 경계해야 될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 도구마적으로 공식처럼 아이들의 머릿속에다가 획일적인 사고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에 맞서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사고를 길러내는 그런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문명국가, 문명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이었는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이런 게 좀 약간 좀 뭐랄까 너무 교과서적이고 약간 옛날틱하다, 구리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거였죠. 아무튼 그 에세이를 다 읽었는데 뭐 제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릴 만큼 번쩍이는 어떤 제가 통찰을 뭐 얻었던 건 아니고 그나마 제 어떤 삶과 관련해서 조금 재미난 교사가 아니라 강사긴 하지만 뭔가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한번 조금 공감이 갈 만한 대목 하나만 그냥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대목. As matters stand today. 오늘날 사정이 그러한 것처럼 서 있다. 사정 문제가 서 있다. 그러한 것처럼 Many teachers are unable to do the best of which they are capable. 많은 선생들이 자기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 최선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선생이 최선을 할 수도 있음에도 그걸 못하느냐? For this,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일부 이유들은 조금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어떤 상황상, 정황상 그리고 어떤 이유는 very deep-seated, 굉장히 근원적이고 뿌리 깊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약간 accidental한 측면을 먼저 거론합니다. 전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 대목이 그나마 좀 저는 공감이 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선생들이 너무 일이 많아. 그리고 are compelled to prepare their pupils for examinations.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을 시험 준비만 시키도록 이제 강요받는다는 거죠. Rather than to give them a liberalizing mental training. 뭔가 해방시켜주는 정신훈련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기보다는 너무 뻔한 얘기죠? 지금 그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people who are not accustomed to teaching. 뭔가 교육을 좀 해보지 않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간 누구를 지금 좀 까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그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바깥에서 있는 좀 약간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 Practically all educational authorities. 그죠? 교육 당국. 그런 어떤 권위자들. 그죠? 이런 사람도 포함하는데 have no idea of the expense of spirit that it involves. 그 교육이 가르친다는 것이 수반하는 어떤 정신의 어떤 쓰임, 지출, 비용 이것에 대해 좆도 모르고 있다 얘들은.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Clergymen are not expected to preach sermons for several hours every day. 야 목사님 봐라. 하루에 수업 시간이 7시간이든 7시간 예배 시간을 설교를 7시간 하는 거 받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매일같이 여러 시간 동안 설교를 갖다가 프리치 할 거라고 예상되지 않는다. 아니 그런데 왜 얘가 떠드는 거나 교사가 떠드는 거나 똑같은데 그 비유할 만한 그 노력, 유사한 노력이 왜 선생에게는 요구가 된단 말인가. 그죠? 그 결과는 대절이다. Many of them become harassed and nervous. 그렇죠. 선생들 다수는 아주 그냥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마비, 그죠? Out of touch with the recent work in the subjects that they teach. 자신들이 가르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영어면 영어, 뭐 한국사면 한국사, 아니면 뭐 윤리면 윤리. 거기에서의 최근 어떤 연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nd unable to inspire their students with a sense of the intellectual delight to be obtained from new understanding and new knowledge.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어떤 지식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을 만한 지적인 어떤 즐거움.
그 느낌, 이것을 자기 학생들에게 인스파이어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내 스스로 지금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이해를 지금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박탈됐는데 어떻게 아새끼들한테 그걸 줄 수가 있겠느냐. 진정한 선생이라면, 진정한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라면 이 사람부터 깨달음, 배움, 즐거움을 매일매일 느끼는 삶을 살고 있어야지만 아새끼들한테 그런 걸 전해줄 수 있을 텐데. 딱 요 대목. 정말 약간 주변부적인. 그러면 도대체 이 버트란드 러셀이 생각하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문제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사소한 거가 저는 딱 끌리는데 말이죠. 버트란드 러셀이 이런 얘기를 하던 당시 영국에서 러셀은 어떤 학교의 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글을 썼을까요? 공립학교, 사립학교, 귀족학교. 그리고 영국 말고 제3세계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상업화된 학교보다 학원의 위세가 훨씬 더 커진 아닌가? 그건 아닌가? 학교랑 학원이 구별이 안 되죠. 대입 입시 교육에 맞춰져 있는 이런 현실에서 강사가 됐든 교사가 되었든 소위 말한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러셀이 본다면 어떤 말을 과연 할까요? 이런 글을 쓸까요? 거꾸로 꼭 러셀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교사의 바람직한 교사의 삶, 나름대로 교사에게 허용될 수 있는 여지, 현명한 처세, 처신 이런 거에 대한 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이면 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제가 이렇게 소개도 하고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또 버트란드 러셀의 뭐 다른 글 관심 있는 글 없으신가요? 한때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런 글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팍 날리는 그런 글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뒤통수를 좀 맞고 싶거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